상한가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시장 참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1.8% 넘게 올라오는 상승세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반등세를 주도한 건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다시금 올라온 2차 전지주들 오늘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14% 넘게 올라준 모습에 이어서 후성, 엠플러스, K엔솔 등도 일제히 좀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그룹주는 좀 쉬어갔지만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들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 흐름까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오늘 바이오 섹터가 또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도 국내 증시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오늘장에서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이 20%가 넘는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라파스, 한미약품 등도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진단키트주들에도 오늘장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왔습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오늘 2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바디텍메드도 15.78%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어제 바로 장바구니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만큼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주도할 섹터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앞서가는 투자 전략까지 챙겨봐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풍성한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듬뿍 사랑을 받고 있는 막둥이 전문가님이십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기가 정말 좋으신데 네. 수익률만큼은 또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귀여운 막둥이 전문가님에게 귀엽지 않은 수익률이란? 와, 이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네. 준비하셨는데 수익률은 조금 거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세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언제나 수익률을 챙겨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저 또한. 왜냐면 수익이 안 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울상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렸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 손실이 되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복구를 해드리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을 뵈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 잘 넘겼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바디텍메드를 먼저 볼 텐데 언제였습니까? 어제였죠, 어제. 어제 방송에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 바디텍메드인데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되지 않은 종목들도 어떤 식으로 진입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란 톡방 안에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바로 바디텍메드인데 체외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8%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67.9%였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168%가량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토르 종목이 아닌 장바구니 종목으로도 상승을 크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을 빼면 박스 구간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거래대금이 크게 붙지 않으면서 양봉이 나왔다.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어제 초전도체 테마가 죽상을 쓰고 있는 상황에 지수까지 하락하는데 거래대금도 붙이지 않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냄새를 맡아서 매수한 결과 어제 종가는 15,400원이었고요. 수익률은 17% 이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토르 기법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메가토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조금 손이 빠르면 더 진입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드리는 종목이고 매수가를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진입하시는 게 그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이세요. 그러면 토르 종목은 어떻습니까?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동일하시죠? 그런데 장바구니 종목으로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뭐였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과 전고점을 돌파할 때 유입되는 수급의 상승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몸으로 체험해보자라는 게 키포인트였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나온 움직임. 여러분들 혹시 노란톡방 안 들어오셨어도 바디텍 매드의 움직임을 보셨다면 아셨을 겁니다. 돌파하면서 수급이 몰렸다는 거죠. 그 수급이 몰린 결과가 뭡니까? 거래대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부터는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고가까지 올라갔으니 여기에서는 횡보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상승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내일 장초에 움직이는 흐름 보고 다시 한번 이 종목 재차 상승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면 노란톡방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지노믹틀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암 조기 진단 제품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방광암 진단 제품인 얼리텍 BCD 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방광암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만의 문제가. 하지만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지노믹트리는 외화벌이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얼리텍 BCD가 FDA 승인 가속화 예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됐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금요일 날 못 만나시죠? 그리고 목요일 날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뜨는 토르 종목이랑 그다음에 장바구니 종목 또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은 진입을 못 하시겠죠.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장이 끝난 이후의 방송인데 진입 자체가 안 되시겠죠.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낮거나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면 그 전제 조건을 깔고서만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드리는데 그 종목 종가 베팅 똑같이 하시고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 더 이상 간볼 필요 없이 진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뉴스 재료와 상관없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은 매수 타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8월 4일 금요일 종가가 17,98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몇 거래일입니까 지금? 3거래일이죠. 3거래일이 26%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자, 자리를 보시죠.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인데 윗꼬리가 뚫어 올리면서 어땠습니까? 음봉 도지형 캔들로 끝이 났는데 하락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깡!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면 상승하는 추세 속에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황금색 빗기둥, 토르기법의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인데 22,350원의 종가를 끝을 냈는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진우믹틀이 왜? 오늘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매수할까 망설이다가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매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관점? 들어오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 퓨처캠인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테마의 날이었으니까 제약바이오 테마 안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치매, 이게 중요합니다. 치매, 전립선암, 폐암, 파킨슨병 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퓨처캠. 그리고 최근에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가 임상 2A상을 개시했어요. 임상 2A상을 통과하면 빠르면 2년 이내에 3상 돌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1상 결과가 10월 결과로 예상 발표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2A상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뉴스가 뜨고 종목을 잡았냐? 아닙니다. 이 뉴스와 거의 동시되는 시간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8월 3일 목요일. 여러분들 뵙지 못했던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왜 내가 목요일 날 잡았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황금색 빗기둥 떴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 종목은 차트에서 표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놈 거짓말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과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빗기둥은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 종가가 12,000원이었는데 수익률 12.33%.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이게 끝일까요? 거래대금 안 붙었는데? 그죠? 그러면 초전도체 테마 오늘 다 죽었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테크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왜?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기 이전에 뭐였습니까? 2차 전지에 발을 이미 들여놓고 있었죠. 그 상황이 오늘 태세 전환이 너무 빨랐습니다. 시가 대비 어제 종가 대비 플러스 1%까지 하락했는데 오늘 종가가 어땠습니까? 14%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업을 관장하는 예를 들면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인이나 누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대처만 할 수 있다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만 보느냐?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일 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만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르기법이라는 거고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을 때 수익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기대해 볼 만하니까 들어오셔서 자료라도 받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A프로젠인데 A프로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또야. 오늘 제약바이오 계속 나오죠.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8월 1일 날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토르 신호가 포착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것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포착하기 때문에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토르 신호로 한 번 먹고 한 번 또 먹은 종목. 뭡니까? A프로젠입니다. 보세요. 언제예요? 7월 21일 날 종가가 1,389원.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이때 한번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8월 1일 날 1,550원에서. 그러면 상승이 어떻게 될까요? 3차 상승이 아니에요. 왜? 이 구간이 하락 추세인데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포착이 왜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락 추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소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포착이 된 이후에 그 다음 날 음봉이 뜨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오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언제 갖습니까? 상승하는 캔들이 나와야지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승하는 캔들을 기준으로 그 캔들의 종가와 바닥 저점을 박스 구간으로 그렸을 때 그 사이에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나와만 준다면 매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입했었던 자리 1차 7월 21일 날 그리고 또 한 번 더 언제입니까? 지난주 화요일 8월 1일 날 한 번 더 포착. 그 다음날 시세가 나왔지만 수익 다 보고 바닥에 내려오면서 지켜보셨던 여러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오늘 상한가 한 번 더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익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버텨낼 재간이 있느냐 그리고 수익을 어디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잡아놓고 그냥 1%, 2% 수익 내놓고 잘 먹었대.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1, 2%만 수익을 내다가 어느 순간 종목 하나 잘못 들어가서 마이너스 10% 되면 근데 이게 또 연속적으로 10%가 되면 계좌는 녹는데 이 10%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경우 추가 매수할 자리가 없을까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없을까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뭡니까? 거짓말이죠. 음봉이 나올 때 확실하게 시세를 낮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증가해야겠죠. 그런데 증가하지 않으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매도할 물량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까지의 상승을 1차 상승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120일 중기 차트라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1945원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지금 1752원이죠. 10%가 넘는 상승을 아직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1945원이 끝이냐? 아니겠죠. 고점 돌파할 때 뭡니까? 수급이 따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수급이 진짜 수급인지는 장중에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을 보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보다가 돌파를 하는데 수급이 들어온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붙는다.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도약을 하겠네. 혹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끝이구나. 단기적으로 끝이구나 하고 그날 시장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4레진 같은 경우 지금 끝이냐? 아니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다 너무 좋습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테마로 올라섰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헤매셨던 건 뭐였습니까? 수급이 시장에서 초전도체로 인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언제 유입되는지를 다들 지켜보고 계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습니까? 제약바이오주로 다 들어갔죠, 오늘.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아무리 여름휴가 시즌이라고 해도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피서지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입맛까지 다질 수 있게 만든다면 수급은 아직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수급을 과연 9월 달까지 8월에서 9월 달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고 제약바이오주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항상 제약바이오주가 선봉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안 좋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휩소처럼 보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휩소 현상이라면 매물대를 털고 가겠죠. 하지만 내일 또 주가가 올라간다면 휩소라는 생각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주가가 높은 폭으로 상승한 제약바이오주들 말고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충족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장 초반에 혹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켜보시다가 매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분명히 필요하시겠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 차트를 보시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 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내려오는 구간인데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지지 저항선. 두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형광색 지지 저항선. 그다음에 검은색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카멜레온 같은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이 세 가지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 가지 선은 모두 다 지지선의 역할도 저항선의 역할도 하지만 그중에 메가토르 기법의 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파란색 저항선을 주가가 돌파하면요. 주가가 돌파하면 파란색 저항선 또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을 넘겨 있는 이 구간에서는 재밌게 구경하시다가 타이밍을 시기를 놓치시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내려오는 날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하셔도 우리는 수익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토르 기법. 어제는 차트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글귀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토르 기법은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그 기준봉은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현정 앵커님 캔들 몇 개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3개였던 것 같아요. 3개? 확실합니까? 2개, 3개? 아, 맞습니다.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기준봉은 무엇이냐?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그 초입 부분을 기준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봉이 떴을 때 평소보다 큰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포착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봉이 무조건 양봉이어야 한다. 토르 기법의 황금색 빛기둥이 뜨는 자리는 양봉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봉이라는 건 어찌됐건 윗꼬리가 길건 아랫꼬리가 길건 상관없이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기준봉보다 줄어들었다면 누군가 거래를 하지도 않는 그 시장에 이 기준봉에 나온 거래대금은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이때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그러면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락해야겠죠. 왜? 겁나니까.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이 잠잠해지죠.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딘가에서 샀는데 왜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 왜 올라가 주지 못하지? 여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뭐가 됩니까? 공포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공포심리가 결국 매도세를 불러오는데 그 매도세를 이겨내고 양봉으로 캔들을 마감했다라는 건 그게 바로 진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봉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길게 끌면 길게 쓸수록 이 투매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러면 투매 심리가 생기기 전에 주가를 재차 상승시키기 위한 캔들의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그 키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베팅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만 매매하시는 방법이고 지정가 주문이 아니라 시장가 주문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인 종가 베팅 시간은 10분간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당일에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냐? 노란톡방에서 제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토르 종목으로 포착된, 메가토르 종목으로 포착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클릭 한번 하셔서 종가 베팅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단, 시장가 주문 넣으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정가로 주문 넣으셔가지고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장가 주문을 넣어야 된다. 근데 시장가 주문으로 바꾸는 방법 모르신다면 물어보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꼭 시장가로 변경하시고 종가 베팅 시간이 10분 동안만 제 방법대로 매매해 보시면 수익률 괜찮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선물을 제가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수식관리자입니다. 이 수식관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제 캔들을 보셨잖아요. 캔들을 보셨을 때 빗기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가지 선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지와 저항선들이 있었죠. 그 선들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부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트에 표시만 하셔도 매매가 가능해지세요. 어떻게?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뭡니까? 매수해도 좋은 자리. 그런데 내가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 위로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 파란색 저항선이 있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 선을 돌파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죠. 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있는 저항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어렵게 수식 만들지 않으셔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드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까지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없으셔도 괜찮겠지만 받으셔서 차트에다가 표현을 하시면 더 재밌는 막둥이와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현정 앵커님, 네. 이 수식을 받으시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수식이라고 2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 막둥이의 수익률 내 계좌에도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리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로 또 수익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수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수식 2글자 입력하시고 선물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회는 지금 이 타임 특가 종목 여쭤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으로 또 이 막둥이의 수익률 자랑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토르 기법이 3종목이 포착이 돼서 장바구니 종목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 토르 기법 3종목이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약바이오 테마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은 조금 더 확실하고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휴온스. 오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테마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우리 현정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톡스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디? 휴온스인데 휴온스 그룹은 상장을 3곳이나 있어요. 휴온스, 그다음에 휴온스 글로벌, 그다음에 휴메딕스까지 상장 3사를 가지고 있는 큰 그룹입니다. 근데 첫 중간 배당 결정이 났는데 배당 기준일이 지난 6월 30일이었어요. 지급일은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있다라는 건 무슨 기업입니까? 제약바이오 테마죠. 근데 배당이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테마인데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2분기 매출이 영업이익 역대 최대랍니다. 그러면 중간 배당이 나오는 이 배당금이 또 짭짤하겠죠. 그런데 매출이 1,407억, 영업이익이 179억. 야, 괜찮았네요. 네, 이렇게 괜찮은 기업에 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되면 종가 베팅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관련주 메디톡스, 한국 BNC, 대웅제약, 휴젤 등이 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고점이 있었어요. 지난 과거에 고점이 있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면서 2차 고점 28만 1,000원을 만들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스권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박스권에서 뭐가 포착이 됐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착된 게 없어요. 하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콕스랑은 다릅니다. 메디콕스로는 이미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었고 메디톡스는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뭡니까?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기법이 나오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장바구니 종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드릴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관련주. 한국 BNC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67,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심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BNC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그냥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 할 거 없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다시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대웅제약은 어떨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시키고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내려앉으면서 저점까지 디딘 이후에 약간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됩니다. 왜? 저항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저항선이 다 의미가 없는 저항선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해당 종목은 이 가격을 다시 복원하기 전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또 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은 전저점, 전에 있었던 바닥 지지선을 다시 회복해주고 주가가 재차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종목 중에 제가 최근에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자랑했었던 종목 뭐였습니까? 금요일날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뭐 있습니까? CGV 하나 있었죠? 왜 들고 나왔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토르 종목이 포착이 되면 무조건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하고 성지순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방송에 나와서 한번 떠든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기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휴온스, 오늘의 대망의 휴온스 첫 번째 토르 종목인데 고점 78,750원에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바닥에서 약간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뭡니까? 뭐가 떴습니까?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일단 못 먹어도 곱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독박을 쓰더라도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전날 고점이 42,700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거래 대금이 붙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상승을 했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붙지 않으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봉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봉이. 기준봉 때 뭐였습니까, 여러분? 초전도체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를 상승시킨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갈 게 아니라 움츠려들면서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상승시키기 위한 도화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한 거고 기업을 관장하는 누군가도 세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제가 만든 토르 기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주가를 상승시킬 때 그 상승시키는 도화지의 그림이 자꾸 겹쳐졌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겹쳐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거를 짜부시켜서 압축시켜 봤더니 이런 캔들들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상승할 가능성 충분할 테고 내일 만약에 42,700원 돌파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환호성 지르면 될 거예요. 왜? 내일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니까 말이죠. 그러면 내일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붙을 겁니다.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 갈까 하는데 우리 현정 앵커님 혹시 네.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주 네. 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좀 급등락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조금 들기는 네.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를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점만은 꼭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우선 종가 베팅을 했던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8,000원입니다. 48,00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건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길지 모르겠으면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3% 익절한다 생각하시고 종목을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상승하는 욕심 부리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예정에 없던 거죠. 왜? 상승을 더 시켜야 되는데 주가를 가파르게 하락시킨다? 그러면 분명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안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지켜보시다가 하락하는 데에 손절하시면 손절액이 커지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장중에 드리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시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거예요. 그런데 현정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상승과 하락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상승과 하락폭이 크다라는 건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보통 하락할 때는 고점 부근에서 포착을 한다면 상승과 하락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부근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크지가 않아요. 예, 그게 제약 바이오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토르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조건 검색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현정 앵커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자리에다가 제가 조건 검색식 선물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조건 검색식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그 자료가 선물 있습니다.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 이 조건 검색식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은 이 토로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검색식으로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먼저 입장하신 뒤에 방송 편안하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8784 혹은 문자로도 샵 3772번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토르 종목 휴온스 만나봤고요. 이 두 번째 토르 종목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타임특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인데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치매와 관련성이 높아요. 뭐가 있느냐? 치매 초기 진단 기술인 알츠온 혈액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전북 남원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경북, 포항, 순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플바이오의 매출은 증가하겠죠. 400개 병의원 검진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600개에서 800개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올해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거기에 관련주들은 인벤티지랩, 컨타메트릭스, 메디프론, EDGC, 퓨처캠 등이 있는데 EDG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 관련된 테마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7월 달에. 거기에 인벤티지랩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된 지 179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대금 너무 많이 붙었다. 그죠? 그러면 내일 갭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 갭이 뜬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있겠죠. 하지만 갭이 뜬 이후에 나오는 상승보다 오히려 여기에서 갭에 매도를 하고 자금을 빼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 테마에 돈이 쏠릴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는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랩이고요. 자, 두 번째 컨타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는데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저항선까지 한 단계 낮춰줬는데 이 종목 또한 위에 있는 토르 기법의 자리가
돌파되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스 횡보 구간이 너무나 길었죠. 그러면 이 긴 구간을 이제서야 돌파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비로소 퀀타 매트리스를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가 박스 구간에 갇히시면 지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박스 구간에 갇혀 계실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출발한 종목들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퀀타 매트리스는 제외하고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또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근데 바닥을 디디고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2차 상승 나온 겁니다. 윗꼬리만 살짝 넘어갔어도 나온 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건 뭡니까? 1,035원. 그래, 내가 조금 더 러프하게 봐서 1,000원. 동전주가 되기 직전까지는 내가 지지선으로 봐줄게.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줬죠. 거기에 고점은 돌파하지도 못하고 오늘 개파락해서 윗꼬리 도지가 나왔는데 이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돌파할 가능성 없겠냐는 겁니다. 이 저항선보다 그 더 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상승 추세의 윗꼬리예요, 윗꼬리. 상승 추세의 윗꼬리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5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종목들의 진입 타점이 궁금하시면 장바구니 종목 미리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똑같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1차 상승의 1차 저항선을 만들고 재차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6,81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와줬고 그 상황에서 뭐가 포착됐습니까? 뭐가? 깡!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이 포착이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위에 있는 형광색은 뭐예요? 메가토르기법의 지지와 저항선인데 메가토르기법의 지지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게 이거예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장기적 포트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메가토르 기법도 일단 잡고 보자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요, 여러분. 한 달에 많이 포착돼야 10종목이 안 돼요. 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지만 15종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가토르 기법 자리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맨날 그냥 나와서 자랑하는 것만 보다가 끝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언제 포착될지 모르는 메가토르 기법만이라도 꼭 잡으셔서 수익 만드시라는 거고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데 이탈했죠? 이탈했으면 다시 한번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할 텐데 그 상승을 출발하기 직전에 토르 기법이 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1차 매도 자리가 2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 수익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하면 원칙은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다 수익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예외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게끔 내 원칙이 어긋나니까 3% 수익 구간에서 1차 분할 매도는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부분 안 지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이에요.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뭡니까? 당뇨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 주된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게 중요해요.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테마들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우리 현정앵커님 혹시 기억나세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요. 펩트론 말고 인벤티지랩. 말고 인벤티지랩 제가 말고? 포착됐다고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고 자랑했던. 대봉에레스. 오, 맞아요. 대봉에레스인데 대봉에레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뉴스 언제 나왔죠? 어제 나왔죠. 그런데 우리 대봉에레스 공략한 거는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됐을 건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착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는데 이게 끝일까라는 거죠. 비만 관련된 사업은 127조가 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127조면 장난 아닌 겁니다. 엄청나게 막대하게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비만의 목소리들이 높아요. 거기에 일라이릴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일 거고 신약 관련 호재는 뭡니까?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20%가량 줄어들었다는 거. 비만 치료하려다가 심혈관 질환 걸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합병증을 없앤 게 아니라 줄였다라는 거.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만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시술 받으시거나 수술하시는 분들께는 엄청 큰 호재라는 거. 그게 바로 신약 관련 호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 치료제 PT403, 비만 치료제 PT404로 1조 원대 이상의 기술 수출 성사 예상이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수를 상승시킬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주가만 올라갑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 올라간 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의 위치가 어딘지 같이 보면서 짚어보자는 거고 관련주들 대봉LS, 한미약품, 보로노이, 라파스 등이 있는데 차트만 간략하게 보시죠. 대봉LS 언제였습니까? 언제? 보이세요 이거?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이세요? 언제예요 언제? 근데 포착하자마자 갭 떠버리고 날아가는데 팔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왜 갭든 음봉이 나왔을까요? 이 갭든 음봉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대봉LS는 진작에 비만 치료제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갭을 띄웠다는 거 뭐예요? 비만 치료제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 나도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겠는데 주가는 한번 눌렀으면 좋겠어서. 왜? 혼자 너무 높이 올라간 게 미안하니까 키 맞추기 할 자리 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갭을 띄운 겁니다. 오늘 장초에. 그러면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진입하지 못했다는 거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이세요? 거래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이만큼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봉LS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고 한미약품 고점 돌파할 겁니다. 자, 보로노이는요. 고점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이 필요하신 종목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자리 어디예요? 높아도 너무 높다 갭까지 뜨고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찍었다라는 거. 내일 갭 뜨겠죠? 근데 토르기법으로 종가 베팅 못했으면 내일 못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짤막하게 토르시로 포착되면 그 종목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중에 포착되는 종목들 어떻게 장바구니로 담아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분석해드리는 방법과 첫 번째 신호 검색기, 두 번째 조건 검색기, 마지막 세 번째 제 자료집 드릴 겁니다. 이 자료집은 10년 이상 동안 만든 거예요. 이 자료집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현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 노하우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자료집을 선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자료집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과 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시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또 방송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QR 찍고 8784. 네, 그리고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내일 저녁 7시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